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할,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 바로 퇴직연금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다들 퇴직연금, 그거 복잡하고 어렵잖아.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캐주얼하면서도 유쾌한 말투로, 그리고 핵심만 쏙쏙 뽑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특히 2025년부터는 이 퇴직연금 제도가 아주 크게 바뀐다고 하니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그야말로 놓치면 후회할 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노후 준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파헤쳐 봅시다.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 모두의 길고 긴 노후를 책임질 이 퇴직연금.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인생은 길고 돈은 빨리 닳기 때문이죠. 요즘은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은퇴 후에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에서 30년, 길게는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규칙적인 수입은 뚝 끊기고 생활비는 계속해서 나가야 하고 병원비나 여가 활동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 노후는 그냥 두면 안 되겠네. 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퇴직금 일부를 연금으로 꼭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거죠. 이건 단순히 제도가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깊이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바로 퇴직금의 연금 의무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직할 때 한 방에 목돈으로 받아서 집 사거나 빚 갚거나 아니면 여행 가거나 하는 그림을 떠올리실 겁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당장 눈앞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해 노후 자금을 미리 소진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노후에 정말 돈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정부가 바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의 퇴직금을 받게 되면 이걸 몽땅 현금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정해진 비율만큼은 의무적으로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한 번에 다 써버릴 염려 없이 매달 또는 매년 꾸준히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제도는 처음에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해서 점차 100인 이상, 30인 이상,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니까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안심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이 중요한 변화에 대해 알아두고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재미있게 파헤쳐 볼까요? 사실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용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DB형과 DC형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마치 최신 IT 기술 용어 같기도 하고 외계어 같기도 해서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최대한 쉽고 명쾌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DB형. 정식 명칭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안정적인 느낌이 들죠. 이건 쉽게 말해 회사가 알아서 척척해주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될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방식이에요. 즉, 근로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얼마가 될지 이미 계산되어 있는 거죠. 회사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회사가 약속했던 그 확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그저 회사를 믿고 나의 퇴직금을 맡겨두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복잡한 거 딱 질색이야. 투자 같은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안정적으로 약속된 돈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거나 회사의 운용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사전에 약속된 퇴직금을 변동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덕분에 은퇴 후에 생활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가야 하므로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운용 결과가 좋든 나쁘든 약속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니까요. 정리하자면 DB형은 근로자에게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회사에게는 더 큰 재정적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DC형. 정식 명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이번에는 확정기여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이건 내가 직접 참여하고 굴려서 불려나가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B형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죠. 이 방식에서 회사의 역할은 매년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해주는 것까지입니다. 즉, 회사는 일정액을 기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그 계좌에 쌓인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를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채권형 펀드나 예금처럼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개별 주식이나 ETP 상장 지수 펀드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옵션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거나 스스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 관심과 자신감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돈을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어. 투자로 더 많은 수익을 내서 퇴직금을 불리고 싶어 하는 적극적인 성향의 분들에게 딱 맞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수익 창출의 기회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고 본인이 똑똑하게 잘 운용한다면 DB형보다 훨씬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투자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운용을 잘못하거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퇴직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도 있으니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고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DC형은 근로자에게 투자 결정권과 그에 따른 책임, 그리고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2025년에 퇴직연금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것은 비단 개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 특히 CEO분들에게는 더욱 심각하고 전략적인 고민을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인사관리 시스템, 나아가 기업 문화와 인재 유치 경쟁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직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거나
이미 확보한 인재들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과거와 달리 연봉이나 직급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워라밸,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미래까지 책임져주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인상을 줄 때 비로소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들고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테니까요. 그러니 CEO분들, 지금부터라도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회사는 왜 아직도 저러지? 다른 회사들은 다 바뀌고 있는데 하면서 핵심 인재들이 등을 돌리거나 경쟁사에 빼앗길 수도 있다고요. 이는 결국 기업의 성장 동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퇴직연금은 이제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경영 전략의 일부가 된 것이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이야기, 바로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퇴직연금을 현명하게 운용해서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볼까요? 막연하게 잘해야지, 열심히 모아야지 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세워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냥 돈 많이 모으면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결코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지, 어떤 취미 활동을 하며 여유를 즐기고 싶은지 등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은퇴 후에 매달 300만 원으로 생활하고 싶고 1년에 한 번은 꼭 해외여행을 다닐 거야. 그리고 손주들이 오면 용돈도 팍팍 줄 거야. 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겠죠?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퇴직연금 외에 얼마나 더 돈을 모아야 할지, 얼마나 더 투자해야 할지, 지금 당장 매달 얼마씩 저축해야 할지 등의 구체적인 계산과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고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도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명한 자산 배분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 중 하나가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퇴직연금 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소중한 노후 자금을 한두 가지의 자산에 몰빵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에요.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동성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채권,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자산군에 나눠서 투자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 설령 어떤 한 자산군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자산군이 그 손실을 만회해주거나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전체적인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싶다면 주식이나 공격적인 펀드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이나 예금 혹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젊고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노리고 싶다면 주식형 펀드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에 투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릴 수도 있겠죠. 물론 모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다양한 투자 서적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꾸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퇴직연금은 한 번 설정해두고 이제 다 끝났어 하고 나 몰라라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내 퇴직연금 계좌의 운용 상황이 어떤지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처음 의도했던 대로 잘 돌아가고 있나? 수익률은 만족스러운가? 혹시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었는데 내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은 늘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금리가 갑자기 오르거나 내릴 수 있고 특정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거나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내 퇴직연금 운용 전략을 수정할 줄 아는 지혜와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예금으로만 두는 것이 실질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손해일 것 같으면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나 배당주, 펀드 같은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는 시기죠. 이는 마치 우리 몸의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과 같아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듯이 퇴직연금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예상치 못한 위험을 줄이고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한 번씩은 자신의 퇴직연금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리밸런싱 자산 재조정을 통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국민연금 연기 수령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가 되면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허락한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아주 똑똑하고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령을 늦추면 늦출수록 매년 연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에요. 현재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약 7.2%씩 증가합니다. 이걸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거든요. 계산해보면 만약 5년을 연기해서 만 7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원래 받으려던 연금액보다 무려 최대 36%까지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와, 36%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 차이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월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36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니 노후 생활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만약 은퇴 후에도 당장 국민연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다른 자산이나 소득원이 있다면 이 국민연금 연기 수령 전략을 꼭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보세요. 이는 단순히 몇 년 늦게 받는 것을 넘어 평생 추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말 놓치면 아까운 특급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건강 상태나 예상 수명, 그리고 다른 소득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지만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퇴직연금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2025년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DB형이냐 DC형이냐 어떤 운용 방식을 선택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아 세우는 것이에요. 내 개인적인 투자 성향이 어떤지, 나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은퇴 후에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목표 금액은 얼마인지 등등 스스로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솔직한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과정에서 혼자 힘들어하거나 막막함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끙끙 앓기보다는 금융 전문가나 은퇴 설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이고 맞춤화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퇴직연금,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 현명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서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들로 가득 채워진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